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정한입니다. 국세청이 최근 5년간의 상속세 신고 인원과 또 세액에 대한 통계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서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지는 가운데도 상속과 증여의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세 대상에 대한 파악이 예전에 비해서 투명해진 이유도 있겠지만 고령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데요. 이제는 이 상속세에 대한 부담을 피하려 하거나 편법을 쓰려 하기보다는 합법적인 상속 계획과 또 각종 공제 혜택 등을 통해서 상당한 절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시 후 라이프 플랜 A 돈이 되는 보험 이야기 시간에는요. 상속과 증여 시에 어떻게 하면 절세 전략 잘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준비했으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보험 플랜 119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홈페이지까지 3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또 저희 홈페이지죠. www.centib.co.kr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문의글 남겨주셔도 됩니다. 네, 지금 바로 전화나 문자 또 홈페이지 통해서 가입하신 보험과 궁금하신 점 등을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최고의 보험 전문가가 실시간으로 무료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그럼 풍요로운 인생 설계를 위해서 꼭 필요한 노하우들만 모아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라이프 플랜 A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이종태 이사께서 상속과 증여 시의 절세 전략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하거든요.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좋은 사람 좋은 보험 이종태입니다. 자, 7월이 시작됐습니다. 7월 첫날 돈이 되는 보험 이야기. 오늘은 무슨 얘기를 들려드릴까 궁금하신가요? 자,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 상속세 재원 준비. 이거 보시고 저 양반들 보험하는 사람들이라 또 보험 좋다는 얘기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던, 이런 생각을 하셨던 분들은 좋은 분들이에요. 은행이나 증권사나 보험사를 통해서 상속 증여 관련해서 PB 상담을 받아보신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어느 정도 자산이 마련되어 있는 분들이란 얘기이기 때문에 그걸 스트레스로 생각하지 마시고 기분 좋게 오늘 내가 몰랐던 내용 한 가지만 알고 간다라고 집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릴 게 아니라 사전 증여의 절세 효과에 대해서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표 보시면 상속 증여 세율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대한민국은 상속 증여 세율이 좀 높은 편입니다. 보시면 10%부터 최대 50%까지 50%. 무섭죠? 세금이 50%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속하는 재원의 50%를 최대 50%를 세금으로 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마련된 자산이 100억 정도 되시는 분이라면 상속세 공제 다 받고도 세금으로 30억에서 40억 정도를 세금으로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평생을 힘들게 모은 내 자산을 나의 소중한 가족들에게 물려주고 싶은데 그 대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된다는 이런 안타까운 무서운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죠. 대한민국의 세법이 그러니까 내긴 내셔야 돼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미리 사전과 증여, 상속과 증여를 미리 준비를 하심으로써 납입하시는 세금을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다음 내용 볼까요? 그 상속세 재원 마련, 제가 오늘 주제로 잡은 내용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대한민국 지금 표에 보시면은 87%가 비유동성 자산이라고 제가 그림을 그려놨는데 대한민국 자산가들의 자산 중에 70% 이상이 부동산 자산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만약에 상속이 개시가 됐다.
6개월 안에 상속세를 현금으로 내야 돼요. 현금 납부가 원칙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국세청에서 물납도 받아주기는 하지만 일단 현금 납부가 원칙이고요. 물납을 하더라도 그 정확한 가치를 현가로 평가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 부동산을 급매를 해서 큰 손실을 보는 아니면 비상장 주식을 처분을 하게 되는 회사가 아버님 때부터 정말 한 40년, 50년, 길게는 100년 이상 잘 3대가 유지해온 회사가 한순간에 남의 회사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상속세 재원 준비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상속세 재원이 준비가 안 되신 경우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 대표적인 게 부동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70%의 자산이 부동산에 편중돼 있다는 거. 부동산 매각을 하면 어떻게 되냐? 가치를 인정 못 받아요. 왜냐? 6개월 안에 급매를 하셔야 돼. 특히나 건물 같은 경우는 좀 괜찮아요. 시세가 뚜렷하게 보이고 매매가 활성화되는, 만약에 따로 마련된 자산으로 토지를 갖고 계신다고 하면 정말 큰 손해를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담보대출. 아니 그러면 내가 부동산으로 급매를 안 하고 손실 안 보고 담보대출 받아서 그걸로 세금 내면 되지 않냐? 이런 생각 가지신 분들은 일단 출발이 좋은 건데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담보대출을 받으면 자산이 드러나게 됩니다. 쉽게 어떤 얘기냐면 담보대출을 받으면 감정가액이 드러나죠? 이러면 상속세를 부과하는 재원이 늘어나는 거예요. 오히려 대출 받다가 세금이 더 늘어나게 돼요. 또 한 가지, 금융상품 해지. 쉽게 말하면 펀드나 채권이나 여러 가지 금융상품들이 있죠. 그런 상품들을 해지할 경우에는 기간 도달 전에 또는 목적 기간 수익률 도달 전에 해지를 하게 되면 원금 손실까지, 쉽게는 자산 가치가 손실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위험해요. 제일 좋은 건 이거죠. 현금 보유.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면 상속 개시되면 계산해서 현금 주면 돼요. 그러면 깔끔하게 끝납니다. 나머지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가 있고. 근데 왜 문제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 자산의 70%는 부동산에 편중돼 있기 때문에 나머지 10여 %도 다른 비유동성 자산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상속세 재원을 위해서 현금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없다는 거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집에 현금을 쌓아놓을 리가 있겠습니까? 한 40억, 50억 정도의 자산이 형성되신 분들은 연 이자율 1%, 2%에서 금융상품을 계속 갈아타잖아요. 보통 마련된 자산, 재테크할 시드머니라고 종잣돈이 많이 없는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그런 상황의 분들이 현금을 보유할 리가 없다는 거죠. 근데 왜 보험쟁이가 이 얘기를 하냐?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는 데는 보험이 제일 좋습니다. 보험 있죠? 종신보험, 정기보험, 여러 가지 보험 있죠? 보험의 가장 큰 원리 있잖아요. 피보험자가 사망을 하면 수익자한테 사망보험금을 준다. 종신보험 가입해 놓고 사망하시면은 사망보험금을 갖고 상속세를 내시면 돼요. 깔끔하죠. 내 자산, 물려받은 자산을 오롯이 지킬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보험인 거죠. 그러면 다음 화면, 아까 제가 사전 증여도 말씀드린다고 했죠. 상속세 재원 마련을 해 놓으셔야지 내 평생 일군 소중한 자산을 내가 살아가는 가족들한테 오롯이 물려줄 수 있다 말씀드렸고, 여기까지는 보험 광고하는 것 같으니까 제가 사전증여 대표적인 게 정기금 평가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PB센터나 아니면 언론 통해서 많이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도 3월 달에 정기금 평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짚어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연금으로 증여 상속을 할 때 보통 얼마를 물려주냐에 따라서 세금이 부과가 되잖아요. 아까 제가 요율표 보여드렸다시피 30억을 초과하시면 50%를 세금으로 내야 돼요. 근데 정기금 평가 방식을 잘만 활용을 하면 이게 연금을 가입을 했는데, 연금은 자녀분들이 매달 또는 매년 이렇게 분할해서 지급을 받는 거기 때문에 한꺼번에 통으로 딱 재산을 상속이나 증여했을 때보다 전체 상속 재원을 계산하기가 복잡해요. 그래서 연금을 준비를 하시면
기대여명이나 또는 보증기간, 연금을 10년, 20년, 30년을 우리가 무조건 주겠다. 이 보증기간 두 가지를 놓고 더 크면 큰 금액을 갖고 이제 세금을 부과를 합니다. 근데 이게 뭔 상관이냐? 연기금 평가는, 정기금 평가. 연금을 계속해서 받는데 한참 10년, 20년 긴 기간 동안 받으니까 이걸 이 사람이 얼마를 받을 거다라고 미리 계산을 해서 상속세를 부과를 하거든요. 근데 이 정기금 평가 방식은 지금 쉽게 얘기하면 제가 시간이 짧아서 6.5% 내가 20년, 30년 동안 총 받는 금액의 6.5%를 할인해 줍니다. 왜냐? 미리 세금을 땡겨서 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고정금리 6.5%짜리 예적금을 가입하신 거랑 똑같은 거예요. 물론 저 6.5%는 뭐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해서 바뀔 수 있지만 한동안은 안 바뀔 거예요. 지금 어디에 확정금리로 6.5%짜리 상품이 있는 금융상품은 전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는. 근데 이런 방식을 활용을 하면 6.5%짜리 이자의 금융상품을 준비하신 거랑 똑같은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사전증여의 두 가지. 두 번째, 부담부 증여. 사전증여 쉽게 미리 주는 거예요. 미리 주면 어떤 효과가 있냐? 예를 들어서 정말 부동산 있다. 상가가 한 10억짜리가 있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엄청 가치가 상승할 것 같아. 그러면 상승 10억짜리가 20억짜리가 되고 나서 주는 것보다 10억짜리일 때 줘놓으면 나중에 오르더라도 10억, 물론 10년 이내에는 합산평가를 하지만 10년이 지나면 10억밖에 안 준 거예요. 그게 사전증여고, 그 사전증여를 할 때 부담부증여, 그러니까 일정 부담을 안고, 보통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요거를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 상속하시는 분이 피상속인에게, 상속하시는 분이 상속을 받으시는 분한테 그대로 주는 게 아니라, 대출을 활용을 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담을 안고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담을 안은 만큼은 상속 재원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부동산인 경우는 여러 가지, 양도세나 이런 거 계산을 해야 되겠지만, 보통 한 5억짜리 매물이라고 쳤을 때 부담부증여를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한 3천만 원 정도의 세금을 줄일 수 있냐, 없냐가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시간이 좀 짧아서 어떻게 계산을 하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일일이 설명은 못 드리지만, 사전증여가 굉장히 절세의 효과가 있고 그 사전증여 중에서 대표적으로 정기금 평가, 부담부 증여 이 두 가지가 활용만 잘하면 합법적으로 세금을 정말 아주 알뜰히 살뜰히 줄일 수 있다는 그 내용만 기억하시고요. 은행을 가시거나 증권사나 금융회사 방문을 하시면 요 단어만 기억하시고 나서 요 얘기 해주시면 거기 전문가분들이 일일이 상담을 해주실 거예요. 자, 오늘도 얘기가 좀 길어진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상속세 재원 마련이 꼭 필요하다는 거, 10억 이하의 자산이 형성된 분들은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10억까지는 상속세 증여세 계산 절대 안 하셔도 됩니다. 10억을 초과하시는 분들. 그리고 사전증여를 꼭 기억하시고 그중에서 정기금 평가랑 부담부 증여 요 두 가지 단어만 기억하셔도 합법적으로 세금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라이프 플랜 A 시간 상속과 증여시 절세 전략에 대한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노하우 알려주신 이종태 이사와 함께 프라임에셋 이몽재 팀장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께서도요, 이 상속과 증여시 절세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실 팁 있으신가요? 네, 이사님께서 잘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아까 잠깐 지나가는 얘기로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10년 이내에 합산이 된다는 얘기. 우리가 이 상속이나 증여에 관련돼서 절세 계획을 세울 때 아무래도 증여를 하는 이유가 우리가 증여하는 재산만큼만 과세가 되고 상속은 고인의 전체 재산이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줄이고자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 때문에라도 상속 시점에 10년 이내에 증여가 된 재산이 있다면 이 부분은 상속세에 귀속이 돼서 합산이 돼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속이나 절세 플랜을 짜실 때에는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구성을 하시는 게 좋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인 경우가 있는데 이제 부동산 중에서 임대 목적으로 부동산을 운영하고 계시다면, 소유하고 계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전세 보증금 또는 월세에 대한 보증금 부분도 피상속인의 채무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이 부분은 앞당겨서 준비할 부분은 없지만 상속에 대해서 한번 계획을 세워보겠다 싶을 때에는 월세를 전세로 전환을 한다든지 월세와 보증금의 비율을 좀 조정을 한다든지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절세도 가능할 겁니다. 또 아무래도 생명보험 상품을 통해서 상속세 재원을 준비를 할 때에 계약자가 누구인지, 또 피보험자는 당연히 아버님이나 부모님이 되시겠지만 계약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도 나중에 세금 부분에 대해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계획을 세우면서 전문가와 함께 꼭 의논해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알려드린 팁 잘 기억하셔서요, 절세 계획 세우실 때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청자 여러분의 보험 고민 상담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아직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 모두 좋습니다. 저희 전화와 문자 모두 열려 있거든요.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2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빠르고 확실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봐야겠죠. 지금 바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보험 고민 있으세요? 아는 분한테 네. 연금을 주려고 하는데 네네. 그 다른 상품에서 안내를 받았는데 그게 연금 금리가 네. 별로인 것 같아서 연금인지 이게 맞게 하는 건지 좀 궁금해서요. 아, 연금 가입을 생각하고 계세요? 네네. 네, 지금 추천받으신 상품은 어떤 거세요? 삼성생명 통합 유니버셜 종신보험이요? 아, 통합 유니버설 종신보험을 추천받으셨어요? 네, 이게 나중에 중간에 돈도 꺼내 쓸 수 있고 연금으로 돌릴 수 있고 뭐라고 하던데. 네네. 그러니까 연금 전환이 나더라고요. 된다고 들으셨나요? 네, 그런 식으로. 근데 이 보험 연금 목적으로 잘 맞는 건지 궁금하신 거죠? 그렇죠. 그기도 하고 금리 내가 맞게 보는 건지 아니 좀 다른 쪽으로 알아봤는데 네네. 그쪽이 더 센 것 같기도 하고. 아,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바로 이몽재 팀장 연결해 드릴게요.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팀장님, 연금 목적으로 이 보험 어떨까요? 네, 일단은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지인분한테 추천을 받으신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인분한테 나는 노후를 위해서 연금을 하나 준비하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럼 이 상품이 좋다라고 해서 삼성생명 통합 유니버셜 종신보험을 추천받으신 상황인 건가요? 네, 그렇죠. 그러면 지금 또 잠깐 얘기하신 거 보면 다른 쪽을 알아보니까 그쪽이 금리가 더 좋은 것 같더라라는 말씀도 하셨는데요. 네. 일단은 종신보험이라는 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종신보험에 대해서. 가입자가 제가 종신보험이에요? 그 안내받은 게? 네, 안내받으신 건 종신보험이 맞아요. 그래서 종신보험이라는 건 가입자가 사망을 하면 정해진 사망 보험금을 지급을 하는 보험이 종신보험인데, 예를 들어 30대, 40대에 우리 자녀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내가 혹시 그런 일을 당하면 어쩌지라는 생각에 종신보험을 준비를 했어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50세, 60세, 70세가 된 다음에 은퇴를 하고 자녀도 다 성장을 해서 밥벌이, 그러니까 경제적인 능력을 갖춰서 나는 이제 사망을 해도 큰 보험금이 필요 없어. 오히려 나는 경제적인 능력이 줄어들어서
수입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 해서 연금으로 바꾸는 그런 가능한 상품, 그런 게 이제 연금 종신보험을 연금 전환하는 방법인데요. 그런 경우에 연금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뭐 다른 쪽에 알아보신 것처럼 다른 보험 상품도 혹시나 단순 비교를 하셨으면 또 같은 식의 종신보험을 비교를 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이 종신보험에는 납입하는 금액이 50만 원이 됐던 100만 원이 됐던 10만 원이 됐던 해당 부분에서 누군가가 사망을 하면 주기 위해서 빼는 위험보험료 차감 부분하고 보험사의 마진인 사업비 부분 차감 부분하고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율 부분에 따라서 나중에 연금으로 재원할 금액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거를 보험사에서는 위험보험료가 얼마다 딱 공시를 한다거나 우리 사업비가 얼마다라고 얘기를 정확하게는 안 해줘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율로만 비교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맞는 게 아니고 설계안 같은 거를 안내를 받을 때에 해약 환급금 예시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동일한 금액을 넣고 동일한 기간 동안 납입을 한 다음에 뭐 20년, 30년 지난 다음에 해약을 했을 때 얼마를 받는가를 비교를 해서 더 많이 받는 것이 그게 연금 지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고객님한테 또 시청자님한테 훨씬 더 유리한 상품이 될 거고요. 지금은 동일한 상품 내용을 비교를 했을 때를 전제로 했는데 우리가 먼저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시청자님도 질문을 주셨죠. 이게 연금으로 맞는 건지 또 제가 말했을 때 이게 종신보험이에요 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똑같이 50만 원을 내도 그런 거를 안내했을까요?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똑같이 50만 원을 내도요. 종신보험에다가 50만 원을 납입하고 연금보험에도 50만 원을 납입하고 뭐 20년이 지나서 연금을 받을 때 연금 금액은 연금보험이 훨씬 커요. 그런 이유가 뭐냐 하면 연금보험도 연금을 납입하고 있다가 만약에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가입자가 사망을 하면 적립 금액하고 사망보험금을 주기는 하는데 그 사망보험금이 작습니다.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이 크고요. 아까 얘기한 위험보험료, 말씀하세요. 위험보험료를 차감한 부분, 그 남은 부분으로 연금 지원을 쓰는 거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을 조금 주면 연금 지원으로 적립되는 부분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연금이 목적이라면 연금보험을 가입하시는 게 맞아요. 다만 지금 남편분께서 사망보험이 없다. 그리고 경제적인 활동을 지금 왕성하게 하는 나이다. 자녀가 성장기다. 그렇다면 사망보험을 준비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이 부분을 활용하는 거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뭐 정기보험이 됐던 종신보험이 됐던 나는 우리 배우자는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다. 내가 원하는 건 순수하게 노후 목적을 위한 연금보험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권유받으신 상품보다는 연금보험을 준비를 하시는 게 더 맞습니다. 그래서 아니 근데 왜 그거를 저는 연금을 하고 싶었거든요. 50만 원 정도? 근데 왜 그런 걸 안 했을까? 근데 좀 글쎄요. 그 부분은 아마 문의를 해보셔야 되겠지만 말씀을 하세요. 그냥 다른 분한테 가입하기가 뭐하고 친구분한테 지인분한테 꼭 가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종신보험 말고 연금보험도 있다던데 그거는 어떤 거야? 라고 한번 물어보셔서 그 두 가지를 비교하신 다음에 준비를 하시는 게 낫고요. 그러니까 꼭 지금 상황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지인분의 추천이 잘못됐다, 뭐 맞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목적하는 그 가입자의 목적에 따라서 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유, 저도 이제 인터넷 거 좀 알아보면 대충 알아보니까 그래도 보험이 일반 사람들이 알아보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종신보험은 있어요. 그런 거 다 보장보험이 있어서 접근하려고 한 건데 왜 그렇게 했는지 좀 저도 일차이가 많이 났나 봐요. 뭐 그런 거는 뭐 그래도 여기 방송상에서는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럼 연금보험을 하나 추천을 받으시고 뭐 지인분에 대해서도 뭐 꼭 도와주시겠다면 지인분한테 가입을 하셔도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아니 도와주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물어봤죠. 가까운 사이면 당연히 물어봤는데 이상하다. 왜 내가 원하는 거를 하지 않고 이렇게 눈 가리고 하려고 하지? 뭐 연금보험도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예. 가입자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뭐 펀드나 이런 것을 활용하는 혹은 정기예금처럼 따박따박 복리이자가 쌓이는 또 연금의 개시 시점이나 연금 지급 방법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뭐 라이프 사이클이나 은퇴 예정 시기나 뭐 이런 부분을 좀 잘 계산을 해서 전문가하고 한 번 더 상담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되겠네요. 아무래도 방송이라서 저희가 정해진 시간이 아무래도 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전문가분을 주변에서 한번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다시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신다면 상황에 맞춰 좀 더 세세하게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되겠네요. 연금, 그죠. 알겠습니다. 네네네. 네, 시청자님. 네, 네, 추천받으신 상품은 종신보험이세요. 그러게요. 네네. 때문에 이 노후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생각하신다면 이 보험보다는 순수 연금형 상품 가입하시는 게 더 좋겠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네. 네, 좀 도움 되셨나요? 네. 네, 다행입니다. 또 앞으로도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분 만나봐야겠죠? 지금 바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 있으세요? 저희 예전에 2008년도에 저희 남편 보험에 가입했는데요. 네네. 이 보험이 제가 잘 모르니까 잘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네, 2008년에 가입하신 보험은 어떤 보험 가입하셨어요? 실손보험이고요. 네네. 그린화재 보험이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이것 좀 한번 상담 좀 해보려고 하는데. 혹시 이 정확한 보험명은 모르세요? 무배당 원더풀 G사라고 돼 있어요. 원더풀 어떤 보험이시죠? G4요, 포. G4 보험이시고 네. 이게 어디 상품이죠? 보험회사가 어디세요? 그린화재요. 요즘에 MG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MG 손해보험이시고요. 매달 네. 납입 금액은 어떻게 되세요? 납입 금액은 91,000원이요. 91,000원이시고요. 이 남편분 이 보험 말고 다른 보험은 없으신 건가요? 네. 그런데 이 보험 잘 가입한 게 맞는지가 궁금하신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바로 이종태 이사님 연결해 드릴게요.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사님 가입하신 보험 어떤가요? 네,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네.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008년도에 가입하신 그린화재, 지금은 이제 MG로 바뀌었고요. 원더풀 네. 보험을 91,000원에 가입하셨다. 네. 남편분, 혹시 네. 실례지만 나이가 대충 어느 정도 되시나요? 올해 40살이에요. 올해 40세면 한 77년, 76년, 뭐, 그쯤 되겠네요. 남편분이 하시는 일은 어떤 일 하고 계세요? 직업? 지금 남편이요? 네. 회사 다니고 있어요. 그냥 뭐, 회사라고 하면, 그러니까 쉽게 사무직이라고 생각하면 네네. 되나요, 제가? 예, 사무직이시고. 혹시 다른 보험은 없나요, 이거 말고? 네, 없습니다. 2008년이면은, 증권을 혹시 갖고 계세요? 예, 여기 있어요. 예, 갖다 그러면, 그 안에, 네.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 요 세 가지가 얼마씩 적혀 있나요? 암은 3천만 원이고요. 네. 심근경색 2천만 원, 뇌졸중 2천만 원이요. 그리고 뭐 실손보험이라고 하셨으니까 네. 의료실비는 당연히 있을 테고 2008년이면은 3천만 원 한도 안에서 100% 나오는 거 가입하셨을 거예요. 이거 100%예요? 네. 이게 지금은 한도가 5천만 원으로 늘어나긴 했는데 네. 입원했을 때 받는 게 90%니까 이 네. 보험을 굳이 바꾸실 필요는 없어요. 2008년도 그린화재 때 가입하셨으면 보장 기간이 80세일 거예요. 근데 예. 그 80세인 것 같고 다른 설계사분들이 와서 100세로 바꿔라, 110세로 바꿔라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실 거거든요. 예, 전화 왔었어요. 네, 저 개인적으로는 네. 80세 그냥 그대로 지금 어차피 병원에 입원하시면은 병원비 100% 받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80세 보장 그대로 놔두셨으면 좋겠고요. 만에 하나 뭐 100세로 옮겼다가 100세로 옮기고 한 5년 10년 지나면 또 120세 생기거든요. 그럼 그때 가서 보험 또 가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지금 가입하신 실손은 보장이 100%짜리니까 그대로 유지를 하시면서 보완하는 쪽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완은 뭔데요? 잠깐만요. 혹시 상해 사망 맨 위에 항목이 있을 거예요. 상해 사망이라고 얼마 들어가 있나요? 5천만 원이요. 중간에 질병 사망이라는 것도 있나요? 잠시만요. 그 중간쯤에 적혀 있을 거예요, 아마. 중간에 없으면 없을 거예요. 질병 사망은 없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크게 물어본 게 의료실비는 확인했고요. 제가 항상 방송에서 세 가지 의료실비, 진단비, 장애보장 이 세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남편분은 조금 다를 거예요. 나이가 40세 정도면 자녀분 있으세요? 네. 그러면은
의료실비 있으니까 일단 넘어가고 의료실비는 됐어요. 네. 진단비가 암 3천만 원, 뇌졸중 심근경색 각각 2천만 원씩. 네. 만약에 시댁 네. 쪽으로 시 네. 부모님이나 아니면 애들 입장에서 뭐 고모 삼촌 네. 암으로 아니면 네. 뇌질환, 중풍, 심장마비 이렇게 큰 병으로 고생하신 분들이 안 계시다면 네. 지금 진단비가 막 부족하고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제가 볼 때는요. 기존 보험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네. 남편분 앞으로 사망보장을 좀 추가를 하세요. 아, 사망보장이요? 네, 지금 남편분이 가장이신데 사고로 돌아가셨을 때 5천만 원. 네. 이 땡이에요. 네. 그러니까 직업이 회사원이시면 회사 네. 복리후생이 어떠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대한민국 근로자의 98%는 중소기업 근로자거든요. 2%인 대기업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업무 중 승직이 아니면은 어느 정도 뭐 공무원이시나 뭐 군인이시나 네. 경찰이시거나 이런 분들 제외하고 네. 국가직 공무원에 따라서도 좀 다른데 회사원이라고 하시면 사망보험은 5천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남편분이랑 상의를 하셔가지고 네. 시댁에 조금 뭐 재산이 좀 있다. 남편분 네. 잘못되면은 좀 어떻게 뭐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생각 안 하셔도 되고 네. 그냥 뭐 그런 상황 아니고 지극히 일반적인 가정이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네. 남편분 앞으로 남편 연봉 3년치 연봉 남편분 연봉이 한 3천이면 9천 4천이면 1억 2천 남편분 연봉의 3년치 정도를 예. 사망보험금으로 설정을 하셔가지고 그럼 사망보험이라는 게 네. 여기는 지금 일반 상해로 되어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거는 상해로만 이제 사망했을 때 주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사고. 네, 지금 얘기하시는 그 사망보험이라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사망 원인 구분하지 않는 걸로. 그러니까 지금은 MG 손해보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생명보험. 아까 첫 번째 전화 주신 분이 추천받은 뭐 삼성생명이나 한화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 뭐 여러 가지 뭐 현대라이프, 녹십자 이름이 수만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름 아시는 게 한화, 교보, 삼성, ING, 알리안츠, 메트라이프 무조건 회사 이름에 생명이라고 들어가 있으면 생명보험이거든요. 생명보험사에 정기보험이나 종신보험 준비하시면 사망 원인이 사고냐, 질병이냐, 노안이냐, 자다 죽었다, 실종됐냐, 재해냐 구분하지 않고 그냥 사망 진단서만 제출을 하면 보험금을 줘요. 아빠들은 이런 걸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젊었을 때는 사고 확률이 높고 나이 들면서 질병으로 사망할 확률이 높은데 보험 준비하는 게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서 준비하는 거잖아요. 내가 사고로 죽을지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입에 담긴 좀 뭐라지만 얼마 전에 지금 호흡기 질환도 있고 뭐 미국에서 오바마 막 끌어안는 사진 에볼라도 있고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바이러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준비를 할 거면 사망 원인을 구분하지 않는 생명보험회사 상품으로 남편분 한 3년 정도, 3년치 연봉을 이제 기본 보장 자산으로 산출을 하셔가지고 사망 보장을 좀 보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머지는 그대로 놔두시더라도. 대단히 도움이 좀. 그러면요. 네. 이 통원 의료비가 보면 10만 원인데 요거를 그냥 가져가면 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전 좀 부족한 거 아닌가? 그런 이제 부족한 궁금증을 좀 많이 갖고 계신데 통원비 한도가 10만 원이면 작아요. 요즘 같은 경우는 뭐 내시경 뭐 위, 대장, 수면으로 하면 20만 원, 30만 원 하고 MRI 같은 거 찍으면 머리 척추, 경추 찍으면 한 80만 원, 90만 원 하거든요. 근데 그거 하나 때문에 보험을 또 가입하기는 조금 이제 주객이 전도된 합리적이지 않은 느낌이 들어요. 저는 통원비 10만 원이 정 부족하다 싶으면 통원비만 추가할 수도 있어요. 지금은 통원비가 병원비 25만 원, 약값은 5만 원 이렇게 한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거랑 합치면 병원비가 35만 원 한도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통원비 10만 원도 그렇게 부족하고 불안하실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통원을 자주 하시거나 그러시면 통원비만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보험료도 얼마 안 해요. 지금 중요한 거는 통원이 아니라 남편분은 가장이시니까 제가 볼 때는 사망 보장을 가장 이제 우선 순위에 놓고 두 분이서 의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네. 네. 남편분께서 가입하신 이 보험, 보장 기간은 80세로 조금 짧을 수는 있지만, 지금 보장이 100%인 상품으로 조건이 좋다고 하셨어요. 네, 유지해 주시고요. 좀 부족한 부분, 사망 보장 부분은 생명보험사 상품으로 보완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좀 도움 되셨나요? 예. 네, 다행입니다. 또 앞으로도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자, 이어서 시청자 여러분의 문자 상담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시고 계시거든요. 첫 번째 문자창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7482님이십니다. 해외에 장기간 나가 있게 되었는데 가지고 있던 보험들을 모두 정리해야 할까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팀장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그렇죠. 우리가 살다 보면 해외로 나가서 장기간 체류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 이 부분 보험에 관련돼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내가 외국에 나가서 체류하는 기간, 지금 문자 주신 시청자님께서는 장기간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 장기간이 몇 년인지, 아니면 이민을 위해서 그냥 남은 여생 동안을 나가는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고요. 또 나가서 어느 국가로 갈 것이냐, 현지의 보험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가끔 다큐멘터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의료 민영화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그중에서 미국 쪽의 의료 시스템을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고가의 의료비가 발생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해외 주재원으로 나가시는 건지, 파견, 이민, 유학, 어떤 상황인지를 일단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보장성 부분을 먼저 말씀하면, 연금이나 이런 부분은 국내 통장이 있고, 그 부분은 금액이 납부가 되고 나중에 연금을 돌려받고 해서 통장만 있다면 그냥 그대로 가능을 하신데, 보장성 관련해서는 간단하게는 의료 실비 같은 경우에는 일부 보장되던 시절도 있었고요. 보장이 안 되는 상품도 있습니다. 가입 시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가입한 약관을 봐야 되고, 진단비나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지급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 부분에 대한 확인도 당연히 본인이 가입한 내용을 보고, 이 보험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내가 해외 나가서 계속 있을 거야, 이민 가서 이제 국내에 들어올 일은 거의 없어 라고 하면 정리를 하시는 게 맞는 거고요. 나는 한 2년 3년 정도 공부하다 올 거야, 혹은 2년 3년 정도 파견을 가서 해외 주재원으로 경험력을 쌓고 다시 돌아올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대부분의 경우엔 유지하시는 게 낫습니다. 해지를 하고 간다고 했다가 2, 3년 후에 돌아와서 다시 보험을 준비하려면 연령이 올라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그 사이에 어떤 치료나 병력에 따라서 보험이 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아무래도 유지를 하시는 게 좋고, 또 개인적으로 제 고객님들의 경우를 보면 노후에 혹은 좀 큰 질환이 생겼을 때에는 국내에 와서 치료를 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현지의 보험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또 보험사에서는요, 출국 기간이, 해외 체류 기간이 5년이 넘으면 그 사실을 안 순간 해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에 알리는 건 좀 신중히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전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을 한 다음에 상황에 맞춰서 전문가와 함께 상담을 받아보신 다음에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가입하신 보험 등과 같은 이런 정보가 조금 부족해서 좀 안타까웠는데요. 문자 보내주실 때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정확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문자창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1012님이십니다. 태아보험에 가입할 때 100세 만기가 좋을까요? 아니면 30세 만기가 좋을까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이사님 어떤가요? 네, 100세 만기가 좋습니다. 100세 만기로 가입하시는 게 좋고요. 왜 좋냐면 중간에 보험이 나빠져도 걱정할 필요 없죠. 30세 만기로 가입했다가 중간에 아프면 성인보험을 못 갈아타는 이런 걱정도 안 해도 돼. 두 가지. 중간에 보험이 나빠지거나 아니면 본인이 보험 가입이 안 되는 상황이 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 때문에 100세 만기가 좋고요. 대신에 보험료도 생각해야 되니까 100세 만기로 가입을 하시되, 설계를 받고 가입을 하시되 보험료가 부담이 없는 선이라면 100세로 하시고요. 만약에 이런저런 이유로 나는 보험료를 그렇게 많이 할애하기 힘들다라고 하시면은 30세 정도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30세 만기로 하실 때 아까
백세 만기의 장점 두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보험이 나빠지는 거 걱정할 필요 없고, 또 하나는 내가 아파서 보험 가입이 안 되는 거 걱정할 필요 없고, 반대로 30세 만기의 단점이 두 가지예요. 보험이 시간 지나서 나빠지면 어떡하냐. 또 하나는 내가 아파서 성인보험으로 못 갈아타면 어떡하냐. 30세 만기로, 그러니까 보험료 부담 때문에 30세 만기로 하시는 분들도 설계에 따라서 이 두 가지 걱정을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30세 만기가 됐을 때 내가 아프거나 보험이 나빠지더라도 기존에 가입하는 시점의 보장 내용 그대로 100세로 전환시킬 수 있게끔 설계가 가능해요. 모든 보험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출발하실 때 보험료 부담이 제가 볼 때 100세 만기, 30세 만기 고민하시는 거 보니까 설계 받으셨는데 보험료가 조금 과하다고 생각되시는 것 같아요. 보험료 저렴하면 고민할 이유가 없으니까 30세 만기로 하시되 100세까지 30세 때 자동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그렇게 설계를 하셔서 가입하시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보험료가 부담되신다면 30세 만기 상품으로 가입을 하신 후에 100세로 자동 전환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전화와 문자 고민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내가 가입한 보험 잘한 건지 궁금하시면요. 02-3153-2599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20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청자 여러분의 전화 상담 이어서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 있으세요? 제 자녀들 보험을 들었는데요. 네네. 예, 이게 잘 들었는지 네. 아니면 잘못됐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네, 자녀분들 보험이세요? 네. 네, 어떤 보험이세요? 아들은요, 네. 프리미엄 행복보험이라고요. 네네. 이거를 30년 납이고. 네. 인제 와서 이렇게 보니까 CI 보험이더라고요. 아, 네. CI 그리고 보험이시고. 예, 그리고 이제 뇌졸중으로 돼 있고, 뇌출혈로 돼 있고. 네네. 다 만기도 80세고. 네. 이래서 이거를 다시 갈아타야 되나 하고요. 네네. 작은 아들 보험도 조금. 네네. 3대 진단은 다 80세로 돼 있어가지고. 네. 그게 좀 궁금해서요. 큰 아드님께서는요, 가입하신 보험 언제 가입하셨어요? 2011년 9월에 가입했어요. 2011년에 가입하셨고, 이게 매달 얼마나 내고 계시죠, 보험료는? 보험료는 49,520원이요. 49,000원이시고요. 네. 혹시 보험사, 어디 보험사인지 아세요? 혹시? 이 보험사는요. 네. 흥국화재 해상보험이요. 흥국화재 CI 보험이시고요. 네. 작은 아드님은 가입하신 보험료 어떻게 되시죠? 무배당 멀티플러스 종합보험이요. 이건 어디 상품이세요? 하나손해보험이요. 이건 하나손해보험이시고요. 네. 언제 가입하셨죠? 이거는 가입이요. 2010년에 했어요. 2010년에 하셨고, 납입 금액은 어떻게 되세요? 이거는 48,000원이요. 48,000원이시고요. 네. 이렇게 지금 두 분 가입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가입하신 보험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 받고 싶으신 거죠?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바로 이몽재 팀장님 연결해 드릴게요. 한번 자세하게 상담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팀장님 점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팀장님. 예, 안녕하세요. 지금 고민 중이신 게 이제 예. 작은 아드님, 큰 아드님 두 분이 계신데 예. 보험은 2010년도, 2011년도에 가입은 해놨고 예. 근데 이게 만기가 80세라 좀 걱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럼 우선은 지금 이 안에 아까 말씀하신 CI 보험이나 뇌졸중이 아니라 뇌출혈이다. 그리고 3대 진단 자금이 80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가입 금액을 보면 5만 원이 조금 안 되는 수준으로 두 분이 각각 가입을 하고 계세요. 자녀분들께서. 네. 여기 설정되어 있는 암이나 뇌졸중이 됐든 뇌출혈이 됐든 급성 식내염 우리가 흔히 말하는 3대 진단 자금이 얼마씩 들어가 있나요? 80세 만기로? 작은 아들은요 2,000이 들어있고요. 네. 큰 아들은 다 이제 1,000씩 들어있고요. 혹시 지금 말씀하셨던 진단비 외에요? 네. 의료실비도 같이 설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예, 작은 아들은 의료실비가 들어있고요. 큰 애는 이제 실비가 따로 들어있고요. 실비는 따로 가입하고 계시고. 예.
큰아드님이 가입하고 계신 실비는 100세 만기가 맞나요? 예, 백세 만기 맞아요. 작은아드님은 예. 의료 실비는 100세고 진단비만 80세는 아닌가요? 예, 맞아요. 그렇게 되어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좀 생각을 해볼게요. 네. 80세보다는 100세가 좋은 게 맞아요. 네.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네. 지금 이 80세를 해지를 하고 100세로 갖고 갈 거냐를 생각을 하면 또 그건 조금 다른 문제거든요. 아, 왜냐하면 저도 진단비가 80세짜리가 있어요. 예. 그런데 그건 해지 안 하고 100세를 뭐 추가를 하긴 했지만 우리가 의료실비라는 건 알고 계시다시피 병원비의 대부분을 해결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 진단비 1,000만 원, 뇌졸중 진단비 1,000만 원 이런 걸 준비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의료실비, 병원비 외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비용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네. 암에 걸려서 장기간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는 동안 내가 일을 못해요. 그 기간 동안 소득이 상실이 되고요. 암 치료가 끝난 다음에 다시 일을 하려고 해도 예전만큼 왕성하게 활발하게 경제적 활동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건강이 좀 많이 상해서. 직업이 상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그 기간 동안 간병인을 써야 돼서 간병인 고용비용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 부분을 해결을 하려고 진단비를 설정을 하는 건데요. 네. 사실상 80세가 넘으면 네. 솔직히 말해서 지금은 아직 아드님이 젊으시지만 아드님들도 좀 있다가 몇 년 지나면 결혼도 하실 거고 네. 자녀도 낳으실 거고 자산도 늘어날 거고 네. 그러면 그 외적인 부분 병원비 외적인 부분은 나머지 다른 자산으로도 충분히 활용하고 충분히 충당이 가능할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요. 다만 그 부분이 1,000만 원, 2,000만 원이면 네.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보험을 해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유지를 하세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이 부분은 작아요. 그래서 만약에 아드님은 1,000만 원만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암진단비 2,000만 원짜리를 100세 만기로 가입을 새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아드님 80세 이전에 암 관련된 발병이 되면 지금 가입하고 있는 흥국에서는 1,000만 원을 받고 새로운 보험에서 2,000만 원을 받아서 총 3,000만 원의 진단비를 의료실비 외에 준비를 해서 받으실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만약에 81세 이후에 발병이 되면 네. 흥국의 1,000만 원은 끝났으니까 못 받는 거고 네. 새로 가입한 곳에서 100세 이전까지 발병이 된다면 2,000만 원을 추가로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 그래서 기존 보험은 나쁘지 않으니까 유지를 하시고요. 네. 아마 지금 어머님께서 따로 준비를 해주셔도 자녀 뭐 또 몇 년 지나서 자녀분께서 결혼을 하신다든지 뭐 자녀가 생겨서 뭔가를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러면 보험을 네. 추가하거나 유지 보수 과정은 거쳐야 될 겁니다. 네. 젊을 때랑 한창 경제활동을 할 때랑 결혼한 이후랑 또 결혼 네. 이후에 자녀가 생겼을 때랑 이 준비해야 되는 보험이 다르기 때문에 점점 추가를 해야 되는 게 맞고 그 부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추가를 할지는 이제 전문가와 함께 상담을 해서 어떤 부분 기존 보험을 먼저 점검을 해서 네.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나는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되는데 이 부분이 조금 부족하네 약하네 생각이 될 때 그 부분에 대한 추가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리를 하자면 기존 보험은 해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다만 추가는 좀 권유를 드리고 싶어요. 또 궁금하신 거 다른 점 있으신가요? 아, 예, 제 남편 보험이요. 네. 좀 더 들어야 할 게 있나 해서요. 남편분도 똑같은 보험을 가입하고 계신 건 아닐 거잖아요. 아드님하고. 예. 남편은 이제 네. 암보험이 하나 들어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모두 하나 큰 보장이라고 이제 상해보험이 하나 들어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무배당 프리라이프라고 이제 건강 플러스 종합이라고 실비가 있고요. 예. 근데 이제 또 그리고 이제 연금이 남편이 80만 원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네. 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너무 연금만 치우쳐 있지 이렇게 좀 3대 진단도 없고 해가지고 좀 권유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나 해서요. 아무래도 보험이 지금 여러 개가 가입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 보면 연금은 굉장히 크게 가입이 되어 있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뭐 실비만 가입되어 있고 암만 들어가 있고 상해만 들어가 있으면 이것도 네. 가입할 때마다 나 이거 필요해 해서 하나하나 추가하신 상황인가요? 예. 그러시면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받으시고 기존 보험은 가능한 유지를 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족한 부분을 한번 찾아서 저희가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기회가 네. 되면 지금 저희가
시간적인 제한이 있어서 깊은 얘기, 속 얘기까지는 못 해드리고 또 연락을 드려서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상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어머님, 저희가 지금 방송 시간 관계상 아버님 상담은 방송 끝난 후에 도와드릴게요. 예. 그리고 지금 아드님께서 가입하신 보험은 보험료 대비 보장 좋다고 하셨어요. 유지해 주시되 부족한 부분만 보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전화, 문자 고민 상담 모두 진행해봤습니다. 보험플랜 119에서는요, 방송이 끝나더라도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또 저희 홈페이지 www.cntv.co.kr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문의글 남겨주셔도 저희가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험플랜 119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는 이 두 분과 함께 인사드리겠고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